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박대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은 더위 많이 타세요? 아, 그렇죠. 제가 좀 살집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정말 여름은 힘듭니다. 에어컨 없이 못 사시겠네요. 네, 특히 이번 여름은 정말 지난해부터 특히나.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에어컨의 연대기 이야기해 주신다는데 진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은 에어컨이다. 네. 이거 부정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처음에는 더위를 식힐 용도가 아니었다면서요. 이게 개발된 게.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이 개발된 것은 1902년인데요. 미국의 엔지니어인 윌리스 캐리어가 발명을 했습니다. 네. 여름 한정으로 인류 유인인 이런 분이신데. 여름 한정. 네. 당시 나이가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오. 그 코넬 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학위를 받고 설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인쇄소에서 그 문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여름에 너무 눅눅하니까 종이가 눅눅해서 인쇄가 잘 안 된다. 아하. 이걸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눅눅함이 좀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은 아니고 사실 그 전부터 냉장고가 조금씩 개발되고 있었거든요. 그 냉장고는 근데 아주 작은 기계 안에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것이고 그거를 좀 건물 전체에 냉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난방기의 원리를 결합을 해가지고 좀 그 차가운 그 냉매가 지나가는 파이프 사이로 공기를 순환시켜 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만든 거죠. 1902년에 만들었지만 좀 대중화된 것은 이제 미국에서 1920년대에 들어가서 미국의 백화점에 많이 납품이 됐고요. 여름에 이제 쇼핑할 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극장에 많이 납품이 되면서 여름에 좀 시원한 극장 가서 에어컨 써야겠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또 나중에는 백악관이라든지 미국 의회에 납품이 되면서 1920년대를 거치면서 보급화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그렇듯이 처음 나오면 엄청 비쌌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등장이 됐고 또 어떻게 대중화가 됐을까요? 네,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수입품들이 1950년대, 60년대에는 되게 많이 팔았고요. 엄청난 사치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1968년에 LG전자 옛날 금성사가 처음으로 이제 금성사. 국산 에어컨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이제 이름만 국산이고 사실상은 그 제네럴 일렉트릭 당시 최대의 전기용품 회사였던 미국 회사로부터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당시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가격이 17만 2천 원이었다는데요. 네. 그때 이제 공무원 5급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치 월급을 내야지 겨우 에어컨을 살 정도로 정말 귀한 거였고 저도 이제 연식이 나오지 않아서 어릴 때 친구네 집에 에어컨이 있다면 정말 부자다 막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1995년까지도 우리나라 가정에 10가구 중에 한 가구에만 에어컨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까지요? 90년대 중반까지요. 중반.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그 무렵부터 에어컨이 좀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고 또 LG랑 삼성이랑 휘센이다 하우젠이다 그렇게 열심히 경쟁을 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에어컨이 널리 보급되게 된 거죠. 야, 지금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렇게 사치품이었던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가격에 맞먹었던 거를 누구나 또 손쉽게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참 행복한 시대입니다. 근데 종류가 많아요. 요즘에는 천장형, 뭐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네. 벽걸이도 있고, 스탠드형도 있고, 창문형도 있고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결국은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형식에 따라 선택하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어느 형식이 더 뭐 객관적으로 더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 좀 따져봤는데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좁은 곳이면 좁은 곳이라면은 창문형이라든지 아니면 벽걸이형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이고 또 시스템형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신축 건물에서 많이 쓰는 형태고요. 또 스탠드형은 좀 넓은 적당한 거실 같은 곳이라면은 이 벽걸이보다는 스탠드형이 더 빨리 냉각이 되기 때문에 더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문형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그 아까 말한 LG 전자 에어컨도 창문형이었고요. 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참 시끄럽거든요. 왜냐하면 실외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 바깥은 실외기고 창문 안은 냉각기이기 때문에 전체 소음 진동이
바로 방 안으로 들어오기 맞아요.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예. 예, 대신에 설치가 무척 간편하기 때문에 뭐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 창문형이 부활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또 네. 다시 창문형이 나오고 있고 그 어저께 저희가 창업 트렌드 시간에 배웠는데요. 식당 내에서 막 이렇게 불 피우고 테이블에서 조리해 먹는 식당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천장형 에어컨이 별로 효과가 크질 않대요. 아, 왜 그렇습니까? 스탠드형으로 옆에서 불어넣어줘야 그래서 찬 공기가 더 쉽게 돈다 하더라고요. 또 열기가 또 위로 올라가니까. 그런 팁이 있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형태만 다른 거지 성능은 큰 차이가 없을까요? 네, 본질적으로 이 에어컨의 원리라는 것이 이 증발할 때 나오는 그 뺏는 열기를 갖다가 그 외부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실외기가 필요하고 실외기 부분 그리고 실내기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그런 원리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엉터리 에어컨이 있습니다. 예? 실외기, 실내기가 따로 없는 에어컨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엉터리 에어컨이. 예, 그거는 사실은 냉각 성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요. 아하. 이동형 에어컨을 보시면은 거기도 다 실외기에 해당하는 외부로 열기를 빼는 그렇죠. 장치들이 다 있거든요. 있어야죠. 예, 그런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원리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주차장이나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야외 네. 그 에어컨이 있는데 앞에서는 찬바람 엄청 나오는데 네. 뒤에서는 뜨거운 바람 나오고 있고 예. 아니면 이제 실외기가 좀 떨어져 있어야 그래도 좀 공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율이 생기기도 하죠. 네. 그리고 AI 에어컨이라는 게 이제 막 나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기능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일종의 레이더 센서가 있어서 네. 실내에 사람이 어느 방향인지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 사람 방향으로 공기를 쏴주다가 이제 좀 차가워지면은 공기를 전체로. 좀 피해서 이제 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럼 바람의 방향만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전 좀 사실 이 정도까지 개발해야 되나? 사람이 이 정도까지 게을러져야 되나? 이런 의문도 많이 듭니다. 마케팅 용도일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쓰고 있는 에어컨을 2008년에 결혼할 때 산 거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거기에도 AI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건 아마 이제 온도를 적절하게 이제 조절해 준다. 뭐 이런 AI는 아닙니다만 예. 그냥 마케팅 용도로 그렇게 이제 넣은 거였죠. 근데 지금 에어컨 시장 우리나라는 특히 삼성하고 LG가 딱 양분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우위가 확고한 게 좀 있나요? 삼성이 미세하게 우위에 있다 이런 그 통계 자료도가 있는데 예. 이 통계 자료에 대해서 LG가 이제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을 하고요. 정말 자존심 싸움이 치열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 TV만큼이나. 예, 그렇습니다. TV, 그 냉장고, 에어컨 이런 시장은 두 회사가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위 업체, 4위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캐리어라든지 센츄리 이런 회사들이 좀 사세가 좀 많이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소 중견 기업들이 왜 에어컨 시장에서 좀 힘을 못 쓸까요? 예,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회사들이 저가형으로 많이 공략을 했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순도 올라가고 또 두 회사가 워낙 마케팅을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사면은 10년, 20년 정도 쓰기 때문에 예, 중고가를 좀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0340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실 좀 그 디자인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크게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윌리스 캐리어 선생님이 개발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큰 원리는 달라지질 않았잖아요. 네, 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바람의 방향을 어떻게 쫓아가 주느냐, 온도 어떻게 조절하느냐, 물론 이제 인버터 기능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나라 에어컨 보급률이 98%에 달해요. 일단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통계인데요. 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은 잘 안 팔렸었습니다. 이미 다 있어서. 예, 게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컨이 많이 팔린 시기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때 실내 집에 생활이 많이 늘어나면서 에어컨을 많이 사셨는데 그렇죠. 사실 에어컨 사고 나면은 10년 내지 한 20년 정도는 쓰기 10년도 때문에 충분히 쓰죠. 예. 예. 이제 바꿀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이런 가전업체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올해 1등급 상품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10% 정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높이시라 예.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환급 수요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업체에서 발표한 자료라서 다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만 7월달에 삼성은 40% 그리고 LG는 65% 전년 대비해서 많이 팔았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에어컨 한 18년째 쓰고 있는데 네, 고장 안 나거든요. 네. 똑같이 시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 그거예요. 구형이다 보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네. 여름에는 이거 요금 폭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이 특히 우리나라는 누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별로 전기요금이 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누진제니까. 예, 한 집에서 이제 450kWh가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요금도 급증을 하고 기본 요금조차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450kWh까지 안 나가도록 주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물론 이제 이번에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네. 누진제, 그러니까 여름철에 한해서 좀 면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의견이 분분한 게 있습니다.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게 좋으냐, 네.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게 나으냐. 이거 전기 요금 측면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예, 대략 이제 2012년을 기준으로 갈린다고 하는데요. 2012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은 그 리니어 에어컨이라고 그래서 예. 이 모터가 좀 다르게 들어가는 에어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에어컨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계속 켜두는 게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속 켜두는 게 인버터 죄송합니다. 인버터형인데요. 네네네. 인버터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하루 종일 계속 24시간 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1시간 정도 집을 비울 거라면은 계속 켜두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뭐 중간에도 이제 한 2-3시간 정도 그 에어컨을 쉬시는 건 괜찮은데 1시간 정도 껐다가 다시 켜실 거면은 차라리 계속 켜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어컨이라는 거는 사실 켰을 때 전기 소모가 무척 크고 아하. 처음에 돌릴 때. 네, 그렇습니다. 인버터형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설정 온도에 맞춰지게 되면은 전기 소모가 3분의 1,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껐다 켰다를 계속하게 되면은 다시 초기로 돌아가 가지고 모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이후 에어컨에 대해서는 계속 켜두시는 게 1시간 이내라면 계속 켜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게 인버터형이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이걸 이제 돌리는 방법, 운영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박 기자님은 좀 생활 속에서 전기요금 어떻게 아끼고 계세요? 특히 에어컨을. 저희 집도 아마 인버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8년 정도 된 에어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을 되도록 안 쓰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뭐 준비하다 보면 좀 더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선풍기를 켜고 에어컨을 안 켜려고 그러고요. 에어컨을 켜는 거는 이걸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 냉방을 하겠다. 장기간 냉방이 필요할 때는 에어컨을 켜고 짧은 시간 30분, 1시간 정도 필요할 때는 그렇죠. 선풍기를 켜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에너지 정책이 겨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난방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좀 어떤 대안이 필요할지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겨울철 위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름에 사실은 여름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천 명 정도가 열사병으로 실려갔다고 해요. 특히 이제 가난한 노인들 일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예전에서 한 에어컨이 있지만 이제 전기요금 부담돼 가지고 못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대야가 요즘처럼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탈진 증상 때문에 이제 밤에 실려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좀 더 현재 이제 한전에서 요금 할인 제도가 있긴 합니다.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상계층 그리고 5인 이상 출산 가구 3자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요금 할인 제도가 있긴 한데 이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게는 네. 물론 이제 또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또 맹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좀 꼼꼼하게 우리가 살펴봐야죠.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